대선을 불과 6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선대위 전면 개편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는 모두 사의를 밝혔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오늘 하루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수희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대변인 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정말 급박하게 어제 돌아갔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에 이렇게 긴 하루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어제 많이 바쁘셨죠? 예, 뭐 속보각도 특히나 그 마감 기자분들 경우에는 마감 직전 애들 많이 이제 나와서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발표 중에 좀 혼선이 빚어진 것도 있었죠. 뭐 김종인 총괄 그 위원장이 사퇴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도 좀 혼선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밖에서 보기에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럼 과연 몰랐겠느냐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 그 전면 개편에 대해서 그러기에는 뭐 아주 몰랐다고 하긴 그래서 뭐 후보 패싱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주 일요일 토요일 본부장들이 모여서 사퇴 쪽으로 다들 이제 생각이 가닥이 잡혔고 뭐 그것이 총괄위원장만 알고 후보는 몰랐겠느냐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후보도 어떤 분위기는 알았을 거고 다만 그것이 어제 그렇게 전격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아마 몰랐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는. 그런데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하는 상황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할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로지 윤석열 후보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전면 개편에 대해서 네.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아마 그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 출마한 이후로 이렇게까지 본인에게 전권이 모든 책임이 주어진 순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선대위의 줄 사퇴,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와 총괄 선대위원장 빼고 다 바꾼다는 방침, 여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민주당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뭐 민주당이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대화해야 될 것은 민주당이나 언론이 아니라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자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뭐 이게 가장 핵심이라 지금 이 시점에도 민주당이 어떻게 보느냐보다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얘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그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민주당으로서도 좋은 일 아니다. 빨리 수습되고 정상화돼서 정상적인 대선 행보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맞는 것 같고. 우선은 저는 이 사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잘못된 시스템의 저주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선같이 큰 선거를 치를 때에는 개선 조직, 지휘 조직이 단일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애초 설계할 때 총괄선대위원장, 공동상임선대위원장 3명 이런 식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시스템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수진 의원 건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을 보면서 조수진 의원이 억울했겠다. 개인적인 호불호와 별개로. 왜냐하면 실무자는 한 명이잖아요. 공보를 책임져요. 움직이는데 다른 지시가 내려왔을 때 어디에 그러면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지혜 씨 영입의 경우는 새시대위원회가 추진한 거 아닙니까? 새시대위원회가 추진하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회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바로 후보하고만 얘기하고 컨펌 받고 끝내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다 각자 노는 조직이 되어버린 거고 이런 조직은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후보의 고민의 방향은 네. 누가 나에게 더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직의 중심을 세워야 그나마 선거가 치루어진다. 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의 시선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더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네.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그럼 선대위 때문이었느냐.
그건 국민들이 다 바라보셨잖아요. 지지를 철회한 분들이 계시니까. 왜 철회했느냐? 그건 후보와 후보 아내와 후보 장모와 그러니까 본부장 리스크였거든요. 그런데 왜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대위를 쇄신하겠다고 할까?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조직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보 본인의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해줬는데 이런 언급이 있고 나서 한 12시간 정도 있다가 밤에 한 9시 정도 넘어서 기자들과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게 후보인 제 탓이다. 저의 부족합니다.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본인의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 부분을 뭐 후보의 부족을 자인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태가 온전히 후보 리스크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후보가 본인이 이제 그 말실수라든가 말한 대로 가족 리스크 같은 게 있었지만 그러면 뭐 그거를 어제 9시에 그 말이 그 자인이냐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 맥락은 이제 그 당내에 분란도 있었고 또 그 선대위와 또 후보의 뭐 본인의 잘못이나 다 망라한 얘기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후보가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정치에 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말실수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이제 그 뭐 투박한 모습이 거칠게도 보이고 이런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어떻게 비춰지느냐보다는 좀 본인 위주의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전혀 발휘를 못하고 있고 또 그게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장점이 전혀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후보를 그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전략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전략이 없었다, 그 전략이 부족했다라는 거는 선대위의 문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뭐 그런 선대위를 짠 거는 후보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쳇바퀴 도는 제 책임론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대위 개편이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이건 부분 개편이 아니라 전면 개편을 해야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진단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판단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전면 개편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빼고 어떤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폭 양보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선대위는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조직이죠. 그러니까 전략도 짜고 또 후보를 때로는 좀 통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연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느냐 뭐 이런 취지로 반발을 했지만 실제 그 큰 선거를 치러보면 후보는 그 선대위에서 짜주는 전략과 물론 거기에는 후보의 의지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지만 그 후보는 선대위에서 짜준 스케줄과 그 메시지를 적절하게 전달하면서 그거를 소화시키고 체화시킨 것을 잘 전달을 하고 그것이 또 후보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대위가 될 수 있게 좀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걸 양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선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후보가 선대위가 짜준 메시지와 일정을 잘 소화한다. 이거와 연기한다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도 느껴지는 건데 역대 대선에서 후보 이외의 선대위가 뭐를 했는지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대선은 후보가 치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선이 누가 없으면 못 치러진다. 이런 말은 각 캠프에서 딱 한 명만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보 없이 못 치른다 이렇게. 그런데 민주당이 뭐라고 하냐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데 보면 그쪽은 이준석 대표는 나 없으면 선거 못 치른다 이런 태도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나 없으면 선거 못 치른다 이런 태도고요.
김한길 전 대표도 제가 스타일을 좀 압니다만 나의 기획과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이런 태도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지혜 씨 기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새시대위원회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불러일으켰어요. 팩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김병준 위원장도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 나 없으면 선거 안 된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없으면 선거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양보하라 뭐하라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 이건 오늘은 살짝 충격까지 받는 현장인데 이 토론 현장이 후보에게 뭘 양보하라는 겁니까? 그럼 후보가 양보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후보 자리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후보가 내가 선거를 잘 치르고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후보가 이 분위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결정을 한다. 후보의 마음과는 다른. 그럼 반드시 비선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조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좀 원론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 조직은 하나로 간다. 그리고 개선 조직의 중심은 맨 위엔 후보가 있다. 후보가 모든 결정을 한다. 이것부터 당 내외에서 국민의힘에서 존중해줘야 일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잡힐 것이다. 후보에게 양보하라고 하면 저는 후보는 지금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제 이제 양보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제 원하시는 어떤 메시지는 이거는 다 후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은 자신의 인생 스토리 라인과 대한민국의 현재가 맞아떨어진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본인은 지독한 가난을 뚫고 정치를 하면서도 숱한 기득권의 저항과 음해를 뚫고 이 자리에 섰다. 그래서 위기의 대한민국, 전환적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 도약 시대를 열 수 있는 적임자다. 그러니까 이 실적으로 증명한 자신과 지금 실적이 필요한 대한민국을 이게 스토리 라인이 엮이니까 호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당이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저렇게 걸픈걸픈 뛰어가는데 지금 야당이 백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후보가 지금 일정을 취소해서 저도 바꾸어 생각하면 조바심이 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년 대한민국의 지금 남은 60일은 6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빨리 정비해서 저 경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위기의 대한민국 원인을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놓고 정말 양당의 관점에서 치열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저걸 보니까 그런 소망이 생기네요. 네. 빨리 경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다들 대동소이하게 만만하지 않은 상대 후보다. 아마 초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라고 예측들을 했고요. 그에 걸맞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잘 하고 있죠. 말하는 거 보면은 전달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신뢰의 문제인 거거든요. 말에 대해서 과연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저 정책을, 저 공약을 그대로 이행을 할 건지, 그리고 정말 바뀐 건지, 정말 유연한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에요. 진심, 진정성.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의문부호를 갖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본인의 능력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본인의 연관성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수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단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